성공 가능성이 있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국 경영학자 레오 헬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물이 거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고생하여 얻어낸 성공이어야 여러분에게 더욱 소중합니다. 둘째, 경쟁자가 줄어듭니다. 실패를 겪을 때마다 도전자는 탈락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재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셋째, 여러분은 보다 현명해졌습니다. 실패 경험은 귀중한 자산이자 값비싼 수업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실패 사례도 중요한 케이스로 가르칩니다. 넷째, 세상은 길게 보면 공평합니다.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빛을 본 배우는 대중의 더 커다란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역시 훗날 목돈으로 돌아올 저축입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길을 포기하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어서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대학자인 퇴계 이황은 갓 과거에 입문한 기대승에게 이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시대를 위해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이 속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365 공부 비타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독서가 공부다라는 주제로 2번의 방송이 나갔는데 그 이후로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책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또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느냐, 주로 그런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말씀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길어지게 되면은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2번에 걸쳐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요. 저희는 사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를테면 설명문 읽기다. 그러면은 책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단락별로 끊어서 읽고 정보가 정확한지 근거는 확실한지 타당성을 따져가면서 읽고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글 읽어보라. 그런 이야기 교과서에서 다 나왔었죠. 논설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글쓴이가 자기의 메시지가 있는 글, 무언가를 주장하는 글이 논설문인데 우선 글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주장의 올바른 근거들이 제대로 논리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느냐를 파악해보고 그 주장이 믿을 만한 것인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또 한계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 이 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할 말은 없는지 등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었죠. 문학작품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물, 사건, 배경을 꼼꼼히 따져보고 줄거리를 잘 따라가면서 등장인물의 선택이 어땠는지 나 같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의 삶에 투사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행동들을 비판해보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글쓴이의 작품 세계라든가 이 책이 쓰여진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실히 이렇게 배웠고 학교 다닐 때 시험도 다 봤고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읽었는데 그런데 이런 책 읽기 방법들이 정말 다 가능한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독서 전문가라든가 작가라든가 글로써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적으로 전공서를 열심히 파시는 분들은 이런 독서의 방법들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저절로 체득된 부분이 커요.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취미로, 교양으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독서 방법을 딱딱하잖아요. 이거를 적용하셔라 라고 하기에는 꽤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독서량이 한 달에 채 한 권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책을 읽을 때는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입해보고 논리적 근거가 정확한지를 따져가면서 읽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나마 읽던 책도 더 재미없어서 안 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서의 방법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읽는다면 책을 제대로 읽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간단히 저는 책 읽기 요령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번째, 정독할 수 있다면 정독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미 독서에 상당한 내공이 있다 정도가 아니신 많은 분들은 책 읽기를 이제 시작하려는 것이 마치 지금까지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의 방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달리고 더 많이 달리고 그리고 즐겁게 달리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일단은 매일매일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정독해서 꼼꼼하게 읽으면 되죠. 우선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의 글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요 굉장히 좋습니다. 무척 심플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 즉 매일매일 글을 쓰시는 입장에서 잘 적어놓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 챕터인데요. 유시민 씨는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천 도서 목록을 무시하라. 특별한 도서 목록은 없었다. 7살에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해 울던 나를 위해 아버지가 구독 신청을 해주셨던 어린이 신문, 월간 어린이 잡지 어깨 동무, 누나들이 읽다가 방바닥에 팽개쳐둔 동화책과 깨알만한 글씨로 새로 쓰기를 한 서유기가 기억난다. 나는 눈에 띄는 책을 아무렇게나 읽으며 자랐다.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독서가 재미있다는 생각은 했다. 본격적인 독서는 대학생이 된 뒤의 일이었다. 시간은 있는데 다른 할 일이 없을 때는 무조건 책을 읽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지방 출신 대학생한테는 독서 말고 즐길 만한 레저가 없었다. 실컷 놀아도 허무하거나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 놀이 또한 독서만한 것이 없었다. 학회 도서 목록에 있는 책만 읽었던 것은 아니다. 20대 청년 시절 나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체홉을 비롯한 러시아 작가들의 소설과 최인훈, 김승옥, 윤은길, 박완서, 조세희, 이청준 등 우리나라 작가들의 소설책을 끼고 다녔다. 독해력과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르려면 책 읽기를 즐겨야 한다. 책에서 우리는 지식을 얻는다.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추상적 논리적 사유를 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익히며 여러 개념을 연결하는 논리적 상관관계를 배운다. 하지만 독서도 억지로 하면 좋지 않다. 초등학생은 물론이요, 중학생도 추천도서 목록은 필요 없다고 본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아이들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책을 읽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 독서는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독서를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자신이 읽은 것을 활용해 무엇이든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면 된다.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독서 교육의 목표는 아니다. 재미를 붙이기만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 나름의 독서 이력을 만들어간다. 만화, 판타지, 무협, 추리, 역사, 잡지, 그 무엇이든 괜찮다. 요컨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것이 우선이다.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권장도서니 추천도서니 하면서
억지로 입에 떠먹이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화책을 읽는데 괜찮겠느냐? 무협소설을 읽는데 괜찮겠느냐? 저는 사실 질문을 받으면 다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만화책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화책들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교양도서보다 더 많은 추억과 깨달음을 저 자신에게 남긴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창천항로, 베가본드 그런 만화책이었던 것들로 기억하네요. 김용의 영웅문을 아직 읽지 못한 것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 보니까 대학교 친구들이 다 읽었어요.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저만 김용을 안 읽었었습니다. 지금은 양이 많아서 다시 집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흥미가 있을 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읽는 것은 거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흥미를 가지고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아이는 수준을 높여갑니다. 다른 책으로, 더 어려운 책으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독서, 교양서를 말입니다. 유시민 씨도요, 일단 처음은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책으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전략적 독서란 챕터에서 글쓰기에 유익한 독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구사하는 어휘의 수는 지식 수준에 비례한다. 또 어휘를 많이 알아야 옳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면서 어휘를 익히고 텍스트를 독해하면서 문장을 익힌다. 똑같이 많은 책을 읽어도 어떤 책이냐에 따라 배우고 익히는 어휘와 문장의 양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글을 쓰는데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책과 별로 그렇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어린이는 흥미를 느끼는 책을 마음 가는 대로 읽으면 된다. 특별한 도서 목록이 필요 없다. 하지만 뇌가 거의 다 성장해 지적 능력이 성인 수준으로 올라선 고등학생부터는 적절한 도서 목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 사회, 문화, 역사, 생명, 자연, 우주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과 지식을 담은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글을 쓰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어휘를 배울 수 있으며 독해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 둘째는 정확하고 바른 문장을 구사한 책이다. 이런 책을 읽어야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장 구사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인이 쓴 것이든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것이든 다르지 않다. 셋째는 지적 긴장과 흥미를 일으키는 책이다. 이런 책이라야 즐겁게 읽을 수 있고 논리의 힘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좋은 문장에 훌륭한 내용이 담긴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면 지식과 어휘와 문장과 논리 구사 능력을 한꺼번에 얻게 된다. 이런 책은 친구로 만드는 게 좋다. 친구는 오랜 세월 좋은 일을 함께 즐기고 아픔은 서로 나누며 자주 어울려야 친구다운 친구다. 어떤 책과 친구가 되려면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야 한다. 시간이 들지만 손으로 베껴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 책 목록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선 3권을 소개한다. 토지와 자유론, 그리고 코스모스다. 이 책들은 2-3번이 아니라 10번 정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토지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고요. 자유론은 제가 소개해드린 적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는 저 유명한 칼 세이건, 그의 책이죠. 유시민 씨의 조언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독서에 흥미가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우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흥미를 느끼는 텍스트를 읽게 하면 된다. 그것이 만화든 무협이든 추리소설이든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서 그리고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전략적인 독서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 분야에 대한 어휘와 지적 수준을 어느 정도 키워주는 그런 독서를 말한다. 그런 책들을 일러 우리는 교양서, 필독서라고 부른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요. 추천도서, 교양도서 목록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런 책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교양도서 목록보다는
책에 대한 흥미가 우선이라는 거죠. 흥미를 갖기 위해서 무슨 책이든 읽어도 좋지만, 그래서 흥미를 가진 다음에는 어느 정도 독서력이 쌓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양서, 필독서를 읽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그렇게 읽어나가면 되는 걸까요? 책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추천도서, 권장도서 목록을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마스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토 망구엘의 글입니다. 알베르토 망구엘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독서가입니다. 1948년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10대에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저 유명한 보르헤스를 만났죠. 그리고 4년 동안 보르헤스에게 책 읽어주는 일을 합니다. 평생을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가 지은 책 중에서는 독서의 역사가 유명합니다. 이 알베르토 망구엘이 자신의 독서 에세이 책 읽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계적인 독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전 작품, 문학사에 족적을 남긴 작품, 검열을 거친 추천도서, 도서관에 보관된 장서 등 공인된 권장도서들에 담긴 동기를 유념하며 그 책을 읽는다면 유용한 이름이 우연히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안내자는 독자의 변덕이다. 독서의 즐거움을 확신하고 무계획적 독서의 효용성을 믿는 독자의 변덕이 때로는 우리를 일시적인 은총으로 인도하며 암하에서 황금실을 자아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고 사람들이 손꼽는 그런 알베르토 망구엘입니다. 그가 단언했습니다. 체계적인 독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변덕에 따라서 우리가 끌리는 책을 부지런히 따라서 읽기만 하면은 결국 좋은 책과 깨달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잡다하게 읽었어요. 필독서다, 양서다 그런 것들이 연연하지 않으면서 읽었고 소위 말하는 추천도서 100권 이런 거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편식하는 말썽쟁이 아이처럼 저도 책을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제가 추천도서 100권 리스트를 활용한 거는요. 작년 이맘쯤 도서정가제가 실시되기 전에 책을 사재기할 때 그때 활용했었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50%에 팔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언젠가 읽겠지 하는 생각으로 양서들을 사서 책꽂이에 꽂아두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편식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돌아보면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다가 보면은 그 양을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은 결국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전, 필독서, 양서로 제 발길이 향했다는 겁니다. 무슨 책을 읽든 자꾸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런 책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오리지널의 힘이죠. 한 가지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에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새 책이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 책이에요. 곧 읽을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20대 초반에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지니시 해설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때는 니체 자체보다 오쇼 라지니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명상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지면서 짜라투스트라 역시 기억 저 멀리 바이바이 멀어졌습니다. 지금 제 책꽂이 뒤쪽에 오쇼본으로 3권짜리 책이 놓여있긴 하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죠. 그 책을 꺼내려면 먼지 알러지가 있는 저는 재채기를 심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얼마 전에 저는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잭 런던이 썼습니다. 잭 런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루키 책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하루키 책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잭 런던이라는 노동자 일을 하면서 소설을 써서 그야말로 대박이 난 그런 작가가 있다고 이름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잭 런던의 히트작인 야성의 부름을 실제로 읽을 일이 생겨서 잡아서 읽었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책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늑대개의 이야기인데요. 저기 에스키모 북쪽에서 썰매를 끄는 그런 늑대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나서 그 책의 해설을 보니까 잭 런던이 니체의 초인사상에 푹 빠져서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야성의 부름에 나오는 주인공 개 버기, 바로 니체의 초인을 상징하는 그런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자라투스트라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 옆에 그 책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니체의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사상서 목록에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록을 옆에 갖다 놓고 하나하나 마스터하는 식으로 읽어나가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흥미가 없어서 못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쇼를 통해서, 하루키를 통해서, 잭 런던을 통해서, 늑대계 버그를 통해서 자라투스트라에 관심이 닿았고, 그래서 이렇게 두껍고 깨끗한 책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리지널, 교양서, 양서, 필독서, 고전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이 혹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은 우선 그런 고민을 한쪽에 제쳐두시고 흥미있는 것들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다 보면은 결국 그 끝이 더 좋은 책, 더 오리지널한 책으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고전과 필독서에서 이미 의미를 찾고 재미를 느끼시는데 그것을 읽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결국은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고전이고 양서죠. 하지만 그것부터 잡으려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서 책을 읽지 않고 우리의 시간이 휘휘 흩어지게 될 테니 우선은 고민 따위는 한쪽에 제쳐두시고 흥미있는 책부터 읽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이치를 만듭니다. 많이 읽다 보면은 점점 더 좋은 책을 보는 눈이 생기고 좋은 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이 길어졌네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벌써 완전 12월에 막바지네요. 이제 이틀,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방송대상, 연예대상을 하고 정말 연말연시죠. 여러분들도 역시 올해의 공부를 정리하고 내년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1월 1일부터 하루 한 장씩 읽게 되어 있는 책 365 공부 비타민을 여러분 주위의 학생, 수험생분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년에는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365 공부 비타민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